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산시장 시장 체크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고 이어서 분석해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자로 미국 증시 굉장히 좀 크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연준은 매파적인 기조이나 이 FOMC에서는 경제 상황을 체크 후에 결정하겠다 하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동결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겠는데요. 연준은 연방 기금 금리를 동결하고 필요에 따라서 통화 긴축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죠. 자, 이런 가운데 경제 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금융 및 신용 여건을 긴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 동결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제롬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목표했던 2%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고 12월 금리 동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동결이 되더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말을 했고요. 금리 인하는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 및 낮아진 주가 등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일부에서는 해당 발언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암시한다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 심리는 경제와 반대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는 동결이고 당분간 이런 정책도 금리 인하도 또 금리 인상도 이렇게 보기보다는 금리 동결의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심리는 경제와 반대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양호한 경제 여건에도 심리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양호한 GDP 증가 및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 심리 지표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고, 특히 금년 인플레이션 완화 및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블 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이런 침체 전에 한번 이런 지표들이 좋게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2차 침체가 따르는 이런 더블딥 현상이 발생되었는데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로는 첫 번째 양극화를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이자 비용의 증가 등이 있겠고, 이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뛰어들었지만 기존에 높아진 물가와 현재 자금이 이자 비용의 확대 등으로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는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특히나 이런 현상들이 사치품 소유의 급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도 자동차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경제 지표 자체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타지만 재정 불안과 개인의 이자 비용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른 뭔가 금리나 이런 방향성은 조금 바뀌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바뀌지 않고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결국에 개인과 정부와 기업의 이 부채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이 부채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경제가 안정화 흐름을 밟는 과정에서 증시가 한번 2차 충격이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부채 아물라 하면서 더 계속해서 키우는 이런 현상들이 있겠는데, 근데 사실상 이번의 문제는 이미 한계의 부채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자 비용까지 낼 돈이 없어갖고 재정을 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이자 비용을 확충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결국에 이 한계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첫 번째 시나리오인 이 유동성 충격 2차 쇼크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관점이 틀리다 하더라도 일단은 실물금과 실물은행은 두 가지 이 방향성 다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고, 다른 부분 달러나 증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전환되는 시점도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도 보면은 미국은 어떻게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해결은 그래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유럽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재 발생되고 있고 경기 둔화 해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결국에 뭐다? 실물금과 실물은이 가장 좋은 대안이더라. 특히나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고 다른 건 선택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볼 때는 금과 은이 가장 최고고, 미국
아직도 이 스태그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집중한 동안 저성장, 고물가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중 압박 속에서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둔화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럽은 지난 1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 속에 있고요. 또한 영내 은행의 엄격한 대출 기준 적용으로 기업의 대출 수요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영내 주요국의 경기 둔화도 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가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별적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경기 침체를 회피하기 원한다면 공동의 노력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소비를, 재정을 줄이고 이동 속에서 세금을 더 증가시키면서 물가를 잡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벗어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게 하루 이틀 사이 걸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장기적인 이런 기조라는 거. 그래서 스태그가 발생된 국가들에게서는 결국에 이 달러를 보유하거나 금, 은을 보유했을 때 가장 좋은 대안이 됐고, 근데 현재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이런 국가들에게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이란 국가가 향후에 스태그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이게 완벽하게 좋은 거는 금과 은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이런 과정 속에 저는 일단 이어지는 적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뷰가 변경될 수 있는 지점이 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언급드리고요. 현재 일단 제 채널에서 하고 있는 뷰가 뭐가 있냐, 금은 달러, 채권, ETF, 증시 하방뷰 해갖고, 금과 은은 작년도 10월부터 이 저점이죠, 최장 7년 상승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위기 이후에 5년을 봤을 때 결국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금과 은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는 1280원대부터 상승뷰를 봐왔고, 올해 중순부터 해서 계속 이제 봐오고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1700원까지는 이 보수적인 전망이고, 최악의 경우 이 부채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2500원까지도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이 저항도 함께 닿고, 이 뭔가 좀 느낌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슈팅 때는 완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방으로 할지 하방으로 할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살짝의 관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현재 1350원 부근에 있죠. 제가 1280원대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현재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이 TNF 같은 경우는 7불에서 8불 때 이 불과 3개월 전에 4불까지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불 폭락까지 적중했고요. 최근에 분석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 4불 때부터 최근 단기 뷰 해서 5불까지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의 반등세는 이어나겠다. 5불 저항에는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채권을 봐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함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제 전망치는 다 적중을 했고요. 근데 손익비가 좀 좋지 않은 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그리고 리스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신규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 달러 그리고 이 채권도 크게 방향성 없고요. 근데 현재 달러와 이 증시 하방뷰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한다면 리스크가 위아래 다 열려 있습니다. 달러도 그렇고 증시 하방뷰도 그렇고. 근데 이 관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경은 없지만 향후 변경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 정책 방향에 따른 향후 관점이 변경될 수 있고요. 기존에는 안전 마진이 있는 바닥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었어요. 강력하게 무조건 폭락한다, 이런 말씀드려도 결국에 제 관점에 다 맞았고,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일단 향후에 기술적으로 이 추세가 꺾이는 신호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한 사항은 이어진 멤버십 시장 분석을 통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현재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함께 다니고 있고 전업으로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 멤버십 이런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냐? 그게 아니라 멤버십 혜택이 있습니다. 멤버십 자금은 오프라인 모임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고요. 월 2수 3회를 진행할 거고 커피랑 디저트 이런 거 제가 멤버십 자금을 통해서 다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멤버십 전용 카카오톡 실시간 정보 교류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멤버십 가입하면은 오프라인 모임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월 3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고요.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중지할 거니까요. 안 좋은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멤버십 전용 영상.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첩한 여우기법 현재 5강까지 나왔고 추가적으로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 체크 분석에서 조금 방향이 바뀌면은 바로 언급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증시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 1.7%, 코스닥 4.6%, S&P 500 1%, 전일 나스닥 100 1.7%, 다우가 0.67%,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5일 전에 올해 국장을 주도한 10배 종목 3가지 섹터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다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류노, 뷰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반등 온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기점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반등 흐름이 18%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루닛인데요. 루닛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률이 나오면서 한 2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뷰노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부터 해서 현재 반등 흐름이 34% 나왔습니다. 불과 이 영상이고요. 이게 2차전지 좀 조심하자, 더 내려갈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조심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함께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 반등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리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하방만 분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상방만 분석하지도 않고 이 시장에서 결국에 제가 어떻게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싼 종목이 나오면 싸다라고 말씀드리고 비싼 종목이 나오면 비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미국 증시 슈퍼시너 애매한 공에 나오면은 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서 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해외 소식 보면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여기에 생성 AI를 탑재해서 MS365 코파일럿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워드, 엑셀 이런 다양한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챗 GPT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갖고 검색하면은 바로 이제 자동으로 문서를 만들어주고 변환해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이런 기능도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이 멀티모달 기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국내에는 어떤 종목이 있냐?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 보유 중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유 중이고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액이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국가들에서 되게 많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오픈 AI의 챗 GPT 4 모델과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모델 그리고 이미지를 텍스트로 그리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탑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기능적 측면에서 엄청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AI 오피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첫 번째 이 강세가 나온 거는 결국에 이 AI 테마가 돌면서 강세가 나왔던 거고 이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 이후에 이 반등 있잖아요. 이거는 테슬라 차량 내부에 오피스 프로그램 그것도 폴라리스 오피스를 탑재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이 나온 거고 이 지금 현재는 아마도 이 증시가 한번 숨 고르기 안도 반등이 나올 때 이런 과정 속에서 소폭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게 된 거고요. 마냥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분석을 하고 기록하기 위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하락비와 아니면 돌파 상방뷰 둘 다 놓고 봤을 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찌르고 이렇게 하락할 것 같고 반대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 뭐냐? 디센딩 트라이앵글.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 뭐냐? 삼중바닥이죠. 그래서 이런 교차 지점에 왔기 때문에 이 교차 지점과 함께 증시 소폭의 반등이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초에 하락으로 다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낙폭 과대 종목이 소폭의 반등 증세가 이렇게 연출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이 증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뷰와 그리고 달러 분석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금의 차등을 주고자 이 멤버십 전용으로 만든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증시 반등이 소폭 올 수 있다고 했고, 증시 반등이 소폭 올 때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닛, 뷰노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 이제 반등세가 시원하게 한번 나와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 고점은 결국에 전 돌파를 못할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반등 이후에 이렇게 매물대 흐르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납폭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이런 기회들은 한 번씩 하락장에서도 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이번 시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